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자신문 2022년 11월 15일자 망 연계 솔루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슈네시온이라는 회사 솔루션인데 이걸 통해서 망 연계 보안 강화와 제로 트러스트란 개념을 꼭 잡아가시 바랍니다. 핵심은 이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망 비보안 영역이 있고 업무망 보안 영역이 있죠.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안에 이런 솔루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솔루션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보안 터널링이 형성이 되고 암호와 연동을 해서 요 솔루션 아이온 넬 ES라는 솔루션 통해서 동적 접속에 대한 정보에 대한 어떤 발급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이 업무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망 연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내용 빨리 보겠습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 도입하고 사용자 기기 접근 철저한 검증에서 생체 인증 등 통해서 편의성을 높인다. 슈네시온에서 국내 망연계 솔루션 중 제로스트러스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망연계 솔루션 제로스트러스 아이온 넷이라는 제품이 이제 나왔고요. 지난해 2021년이죠. 미 연방기관인 제로스트러스 보안정책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환경에 도입하는 등 제로스트러스 기류가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로 번지는 상황에서 회사는 발빠르게 그 제품을 낸 거네요. 특히 국내 망연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 철도, 전력, 국가시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먼저 도입하여 관련 보안 업계를 확산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중요하죠. 제로 트러스트가 뭔지 누구도 못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좋네요. 누구도 못 믿는다. 는 보안 모델이다. 사용자가 기기 접근을 요청할 때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 후에도 최소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영만큼 믿는다는 거네요. 영만큼. 제로 트러스트 아이온은 사용자와 단말에 대한 인증 절차가 없이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반해 보다 안전한 자료 전송을 제공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강력한 사용자 인증 체계를 구현해 권한을 가진 사용자도 지속 검증 과정을 거쳐 업무망에 연계한다. 회사 망연계 솔루션은 제품이고요. 익스터널 시스템과 인터널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구성한다. 솔루션은 인터넷망에 위치한 아이온 ES 공격기에도 노출하지 않도록 숨기고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 제품에 접근하도록 한다. 1차적으로 이 시스템의 그 ES를 노출시키지 않아 익스터널 시스템이죠. 외부 시스템에 이 외부에서 보는 그 시스템이 있고 내부에서 보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요. 2차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쳐 보안 터널을 제공한다. 앞에 얘기한 요 보안 터널, 요게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는 보안 터널을 통해서만 이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됐네요. 사용자 인터넷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인증 서버로부터 사용자 단말 인증을 완료한 후 인증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접속 주소로 이 시스템에 접근한다 해서 나머지는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 가능한 서비스 주소가 매번 변경되는 동적 정보를 발급해 지속적인 인증을 요구하고 망 연계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고 인가된 접속에 대해서도 암호화 통신을 통해 보안 터널링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예,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망 연계 우리가 이제 시험에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망 연계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망 분리로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망 연계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시험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망 분리는 또는 보안을 위해서 망 분리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적던지 또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망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망 내 내부망
망내 접근을 위한 어떤 망 분리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또는 망 연계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뭐 그런 것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망 연계가 그대로 오는 거죠. 제가 쓰는 답안지 스타일로 하면 이게 개념이 아니고 이게 개요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 연계는 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망과 내부망 간에 연계해 놓은 기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념도 여러 가지 개념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업무망, 여기를 인터넷망, 또는 아까처럼 여기를 내부망, 여기를 또 외부망, 뭐 그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망과 인터넷망 사이에 이거를 이제 연계시키는 거죠. 이게 연계. 또는 이렇게 PC 같은 걸 그리고 PC가 예를 들어서 AP가 될 수 있겠죠. AP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스위치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 앞에 이제 망이 있어야겠네요. 또는 여기 뒤에 망이 있던지 해갖고 이게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접속한다. 뭐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망 연계 필요성 이런 걸 좀 적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망 연계 필요성은 박스를 치고 기존의 인터넷망으로부터의 내부망,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뭐 접근 가능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보안 위협에 따른 연계 방안 강국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 사용자가 내부 접속을 위한 일단 뭐 솔루션 뭐 그렇게 뭐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적어주면 응답 속도죠. 외부망과 내부망 연결되어 있으니까 응답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그 네트워크 가용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금융권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게 뭐 특징 같은 걸로 적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크게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망분리로 해서 물리적 망분리랑 논리적 망분리를 해도 되고요. 얘는 망연계니까 물리적 망연계랑 논리적 망연계 쪽으로 정리해 줘도 되고요. 또는 이 망분리랑 망연계를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망분리 망연계 요거를 같이 비교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여기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당연히 분리되는 거죠. 여기는 외부기관에서 내부망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연계죠.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 여기는 정보통신망법 여기는 국가보안법 이런 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보안성
여기는 매우 높죠. 망연계는 좀 위험하니까 뭐 보통 정도로 해줄까요? 업무 효율성. 이쪽은 망분리가 업무 효율성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좀 나쁘다.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진다. 여기는 망연계는 업무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외부에서 내부망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내부망 접속할 수 있으니까 업무 효율적으로는 좋고 망분리는 좀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불편. 그래서 여기 종류 적어주면은 아까 얘기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가 있죠. 예, 또는 PC 기반 서버 기반의 망분리가 있고, 망연계는 스토리지 방식이 있고요, 소켓 방식이 있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 스토리지 방법과 소켓 방법과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법을 좀 더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시간 있으면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활용은 망분리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망연계도 사실 뭐 금융기관 공공기에서도 많이 하는 뭐 그런 거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박스 쳐 주시고, 6칸 필요하니까 요 활용을 다시 개념 동양이나 뭐 그런 걸로 바꿔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동양에 요 활용이 와도 되고, 또는 망연계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뭐 외부 기관에서 내부로 연결하면서 이기종간 요런 말, 이기종간 연동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망분리할 경우에는 USB라든지 낙이라든지 PC에 대한 어떠한 보안이나 패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영혼 없는 얘기 쭉 적어주시던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그 망연계를 좀 더 이제 풀었으면은 여기까지 단답형이 끝나는 거고, 서술형 대비하면은 스토리지 방법이 있고요, 소켓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PC가 있고 어떠한 그 중계 망으로 그리지 뭐라고 중계망 중계 서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토리지가 있고, 다시 여기에 중계 서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계하는 건데, 망연계 중계하는 어떤 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계 서버가 요게 이제 스토리지가 되는 거고요. 요 스토리지 중에서 양방향으로 고속 데이터를 처리한다. 고속 데이터를 양방향 처리한다. 그래서 연계 서버가 필요하고요,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 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소켓 방법은 요 만약에 PC랑 연결해서 내부망 외부망이 구분되어 있으면은 요 안에 이제 소켓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소켓이 이제 뭐 TCP가 될 수도 있고, TCP IP가 non TCP IP가 되는 거죠. TCP 아닌 걸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단방향 방압을 거쳐서 뭐 암호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내 외부망의 어떠한 보안 연계라든지, 또는 기존 방화벽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그 터널을 뚫어서 뭐 통신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면 되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여기 보면은 시리얼하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두는 건데, 요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되는 건데, IEEE 1394 단방향 전송 고속 직렬 케이블, 요게 이제 시리얼이니까 고속 직렬 케이블,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스토리지, 소켓, 시리얼 인터페이스 방법을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박스 처리해서 풀어 주거나,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